우리도 산에 살지만 산을 잘 몰라요. 평생 산에 살아도 모르겠더라고. 그런 시가 있어. 내 나이 25, 산에 살아도 아주 산은 못 되고, 뭐 사람들이 다녀간 날의 노을은 더욱 붉다. 이렇게 짤막한 시가 있었어. 지금 파괴사 오신 지 올해 한 50년째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발 디딘 지는 73년도에 발을 디뎠다가 집에 붙들려 갔죠. 예. 그래가 또 한 몇 개월 있다가 74년도에 와서 수계하고, 여기 오래는 안 살고 통도사 강원으로 바로 갔죠. 그래서 횟수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50년 됐네요. 그래도. 그래서 출가 이렇게 사찰에 한 50년 지나서 주지소유를 맡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또 특별한 인연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는 이제 어른들이 뭐 시키는 대로 아직까지, 나이는 뭐 이렇게 한갑이 넘었어도 아직까지 이제 저희는 어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유까지도 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안 되지만 저희 세대에는 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월간보강 12호로 네. 그러니까 578호인가요? 여기가 이제 팔공산이 주제입니다. 네. 팔공산의 의미라고 할까? 팔공산과 파괴사의 관계? 뭐 이런 것 좀 뭐 팔공산과 불교의 관계?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이 팔공산을 이렇게 보면 대구 경북권에 군위, 칠곡, 의성, 대구 다 걸쳐져 있어요. 앞뒤라서 그렇지. 그래서 팔공산을 우리가 대구 쪽에서 보면 앞만 봐서 그렇지 저쪽 군위, 의성 쪽으로 가면 되게 뒤에서 보는 또 팔공산의 모습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팔공산은 물론 대구 이제 동구 쪽에 이제 전통 사찰이 아마 전국에서 여기가 아마 제일 많은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팔공산을 기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렇죠. 기초지자단체 중에서 그렇죠. 제일 많다. 예. 근데 이제 또 팔공산을 이렇게 보면 뭐 여러 설화들이 있지만 뭐 왕건과의 얽힌 설화도 있고 뭐 신라의정왕 때 심지왕사에 관한 그런 설화들도 있고 하지만 불교뿐만이 아니고요. 팔공산은 유교, 캐톨릭 성지도 또 여기 한태성제라고 또 있잖아요. 다 총망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팔공산은 대구 경북 사람들에게 아버지 같은 산이 아닌가. 산세도 그렇고. 팔공산이 갖는 어떤 그런 의미는 대구 경북 시민들한테 굉장히 뭐 어떤 그 중심, 어떤 뭐라 그럴까 기대 의지처 아마 그 버금가는 그런 산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또 요즘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밖으로 나가요. 근데 이 팔공산은 서민들이 찾는 산이에요. 대구 시내에서 그래도 뭐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 같아요. 파괴사 창건설화도 영조 임금 탄생인가요?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좀 이제 세간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심지왕사가 창건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근거는 조선 일제 때 조선 청독부에서 나온 한국 사찰요람인가 하는 그 거기에 잠깐 그 몇 줄 언급돼 있는 근거를 가지고 뭐 심지왕사가 창건했다. 신라 시대 때. 네. 근데 예장왕 때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두는 거지만. 우리나라 사찰들 보면 옛날에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이 지나가다 물 한 그릇만 먹어도 다 원효 의상이 다 창건했다. 그런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지만 팔공산도 심지왕사가 뭐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연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파괴사의 실질적인 그런 창건주 역할을 하신 분은 이제 개관법사 임진왜란 때
원통전이 다 불났을 때 이제 개간법사가 원통전을 뭐 중수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영원 스님이라고 있는 현흥 스님이죠. 그 현흥이라는 호를 숙종이 내린 호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그 영원 스님에 대해서 숙종하고 영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왕조실록에 혹시 기록된 게 있는가 한번 그 알아보려고 여기 뭐 향토 사학자들하고 뭐 역사 교수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실록에는 기록된 게 없대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스님들 입에서 구전되어 내려온 그런 설화에 이제 근거한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종지부를 찍은 그 사건이 하나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79년도에 관음보살상 개금을 하면서 그때 6월 달인가 복장을 열어보니까 영조 어이가 나왔고 예. 또 그 전에 영조가 어이와 향촉을 내려서 제를 열라고 한 그 기록이 또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확실해진 거죠. 영조 어이가 나옴으로써 확실한 어떤 왕실의 어떤 봉침 사찰이 이제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돼버린 거죠 그때. 건칠 관음보살상이죠. 네, 그 네. 복장 유물을 이제 그 개금하면서 이제 다시 네, 복장 네, 유물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어이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이제 옛날에 그 얘기들이 사실로 그렇죠. 예, 밝혀진 거. 또 저쪽 뭐 하마비가 있어가지고 그 실은 영원 스님이 이제 한양에 숙종을 이제 뵈러 이제 올라갔다 이제 우리 이야기예요. 하도 유생들하고 또 이제 관아 쪽에서 사찰에 와서 함부로 이제 이렇게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봐요. 이제 그런 뭐 내용은 좀 그래요. 이제 그런 문제를 그 전에도 파괴사는 왕실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숙종 전에도, 숙종 전에부터. 그러니까 뭐 서울까지 가서 그 절을 3년씩이나 비우고 이렇게 뵈러 간다고 하고 여기 3년 동안에 이렇게 비워놨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어떤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이렇게 영조스님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동안 그 도성 안에 못 들어가고 도성 밖에 있었대요. 근데 이제 때마침 숙종이 이제 내려오려고 한 그 전날 이 영조 현흥 스님 꿈을 꾼 거예요. 웬 젊은 스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숙종이 저 한양 밖 골박 쪽에서 뭐가 빛이 있어갖고 한번 가서 찾아가 보라고 했더니 거기 이제 영원 스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스님이 3년 만에 포기하고 내려오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영원 스님을 이제 궁안으로 불러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나한테 세자가 없으니까 세자를 점지할 만한 그런 기도처를 찾아서 당신이 기도를 해라 했는데 기록에는 이제 그 영원 스님이 절친인 농산 스님이라고 수락산에 그 스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불과 그런 지 얼마 안 돼갖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파괴사에 내려가서 뭐 이렇게 더 열심히 기도를 하라. 그래서 영조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발로 돼서 인연이 됐던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 파괴사만큼은 왕실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했대요. 눈에 보이는 데는 다 전답으로 주고 하마비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통도사하고 여기하고 또 어디 무슨 유교 무슨 어디 사당하고 여기는 무조건 오면 뭐 그 누구라도 걸어서 와야 됐으니까 말 타고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기영각인가요? 네. 기영각이 지금 그 영조 네. 대왕을 위한 기도했던 네, 곳인가요? 예. 거기를 다시 좀 뭐 그 다시 복원을 했죠. 복원하고. 해체 복원을 했죠. 언제 저기입니까? 그게 1937년도에 한번 해체를 했다가 예.
제가 재작년에 그 예산을 받아서 하나도 안 건드리고 해체 복원을 한 거예요. 2020년도에. 네. 그게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겨울에 영하 10도 이상, 15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밀려요. 근데 이제 약간 끼울고 그래서 전문가들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해 보니까 우회가 또 많이 썼고 그래서 부분 보수로 하려고 그러다가 전면 해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그 옛날 그 상량문을 제가 보니까 1937년도에 그 한번 해체 복원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기영각 안에 그 단청 문양을 보면 꼭 이렇게 태극 문양이 있어요. 이쪽 벽 쪽에. 그거는 왕실 단청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우리 이제 조실 스님도 여기 처음에 50년대 말인가 뭐 여기 처음 파괴사 오셨을 때 기영각을 보면 왕의 위패가 세 분이 모서져 있었대요. 그리고 가마가 이렇게 있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한참 정화 때 비구대처 그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소중한 문해자가 많이 유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마도 없어졌고. 내가 어릴 때 봤던 뭐 등잔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고. 실은 원통전도 저 보물로 지정이 되고 뭐 관음상도 이제 그 보물로 지정이 되는 아주 특이한 건물이에요. 임진왜란 때 전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소가 됐으면 이 복원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실의 명령이니까 얼마나 빠르게 그 복원을 했는지 초석 있잖아요. 초석. 대웅전 정면 밑에 초석 보면 초석에 그 붉기가 있습니다. 시커멓게. 근데 이제 새로 증축을 하거나 뭐 새로 이렇게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초석부터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불에 탄 돌 위에다 바로 기둥을 올려버린 거예요. 요 한 두 번째 기둥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급조하다 보니까 이쪽 양쪽에 이 배 쪽도 특이하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제 요런 데가 한두 군데 있다는데 건축 양식이 아주 특이한 건물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면 급조하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묘하게 그 엮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제조 저 오른쪽은 자꾸 이렇게 치마가 돼요. 근데 이제 저거를 이제 해체 보수를 하기로 하고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이제 관심 깊게 보고 수시로 체킹을 하고 저한테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뭐 정확히 진단을 하겠지만 오래전이나 한 50년 전도 내내 목조 건물은요 이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화재청 사람들은 1cm, 2cm 이렇게 밀리는 거 굉장히 예민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원통전에 모셔져 있는 관음모살상이 낙산사 관음상하고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고 동일인이 주성한 게 아니냐 그렇게 뭐 유추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괴에서 또 하나 이제 건물 얘기가 되는 게 이 누각인 것 같습니다. 진동로. 이름이 진동로. 진동로. 이게 이름이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실은 이제 이 파괴사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고 같은데 파괴사라고 이렇게 써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놀리더라고요. 파괴승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냐.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여기 서중 스님하고 작년인가 이제 선방 갔다 온 스님들하고 같이 저쪽 호남 쪽에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 사중차 이제 본고를 타고 가는데 대한불교 저기 좀 파괴사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그쪽 분들은 또 이렇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고 뭐 여기 파괴승들이 타고 다니는 차라고 했잖아요. 이 잡을 파자에다가 이제 이 신의 개자예요. 이게 풍수하고 좀 관계된 그 이제 사명인데 이 팔공산이 이 앞쪽은 건산이에요. 건산. 굉장히 그 계곡이 깊지 않고 금방 이 계곡이 말라버리는 산이에요. 근데 이제 이 9 골짜기가 있는데
이 9골짜기가 이렇게 뭉쳐서 이쪽으로 오는데 파괴사 쪽으로 오는데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물기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잡을 받자 신의 개자. 여기 못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동루는 그 빠져나가는 그 기운을 좀 눌러놓는다. 이렇게 꽉 눌러놓는다. 그래서 진동루예요. 이름도 파괴사고, 그렇죠. 이름에 더해가지고 또 진동루. 진동루라는 네. 누각을 또.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풍수하고 이게 왕실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더 이렇게 의미를 많이 뒀던 것 같고 또 터가 이게 골을 메운 터가 작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그만그만 하잖아요. 다 메꾼 땅이니까. 그래서 아마 사명도 그렇고 정각 명칭도 아마 좀 그런 게 아닌가. 그게 확실하죠. 불교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예. 불교적인 이름은 아니고. 그 앞에 큰 느티나무도 또 뭐 영조나무. 영조나무라고. 예, 네. 저는 어릴 때 영조나무인지 몰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 그 중국 역사에 있어서 그 영조가 차지하는 그 30몇 년을 즉위했잖아요. 뭐 여러 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산 왕인데 그래도 이제 이쪽 분들은 거기에 대한 그런 또 일정 부분 또 자긍심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파괴사 신도분들 중에서도 명당터를 기영각 원통전 이렇게 봐요. 그리고 기영각이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예불을 하고 한 바퀴 돌 때도 기영각 예불은 내가 꼭 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좀 그런 터가 있어요. 그런 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신비주의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싫어했고 주술적인 걸 단호히 배격을 했는데 인도 부다가의 그 보리수 밑에서 성도제를 한번 다 같이 신도들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뭔가 모르게 또 다른 게 있고 파괴사도 아마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찾는 분들도 파괴사가 명당터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기 받아간다고.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이렇게 어쨌든 앞으로 또 파괴사가 그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더 화합하고 발전해서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도 소원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걸음 힘든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 팔공산의 어떤 감춰졌던 부분, 몰랐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일반 사람들이 또 이제 팔공산에 대한 그 영험한 그 산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